안녕하세요.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 다시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겨울 사역은 또 1월 달에 할 거고 그건 수련목 시험 이후에나 있겠죠. 이 옆에 TV를 틀어놨더니 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수련목 시험은 이제 아마 겨울 행사 뭐 겨울 행사 뭐 이전에 있을 테니까 뭐 겨울 성경학교 뭐 그 겨울 캠프 그런 거는 이제 영향 없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는 겨울 행사 안 해요 하니까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 뭐 진정한 겨울 행사나 성탄절 다 끝났으니 이제 공부에 집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격증으로 받는다 어쩐다. 제가 저번 영상에 그렇게 말했나요? 무의식적으로 한 말인데 의외로 명언을 만들었나 봅니다. 명언인지 망언인지 맹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해피 뉴 이어도 합격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뭐 저는 다시 요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회귀라는 말 있잖아요. 다시 인생을 옛날로 되돌린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뭐 다시 인생을 되돌린다면 수련목을 안 봤을 거야. 그냥 단독으로 바로 생개척을 하든 뭐디를 하든 뭐 그걸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부교육자, 물론 지금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분인데 처음 수련목 했던 곳은 굉장히 좀 뭐랄까 내 인생을 손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가끔은 뭐 수련목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습니까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알려드리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 어려운 걸 왜 굳이 하려고 하지? 라는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런 짓거리, 이런 행위를 좀 하긴 합니다만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그냥 교인이 없어도 단독 목회를 할 텐데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래도 뭐 수련목 보시겠다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나 하시죠. 저의 이런 작은 행위로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저주를 퍼붓는다고요? 후배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요? 남도 도와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적어도 지금의 현실은 왠지 좀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보니 적어도 우리 최소한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껏 그렇게 다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 교류와 장정 제 3편이죠. 1편이 역사 뭐 그쪽이고 2편이 헌법, 3편이 조직과 행정법. 그분이 좀 내용이 길어서 영상이 3, 4편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1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는 소속 아이고 쪽팔려. 첫 영상부터 가래침을 나왔어요. 목사도 기침하다 보면 가래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지? 당신들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나한테 걸리기만, 나오는 건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비웃은 사람들. 자, 교역자는 소속 연회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뭐 몸통 몸통 가슴패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몸통 가슴패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신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잠깐만요. 빨간색을 서식 복사하고 이렇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요. 여기 제가 따로 모아둔 걸 보면 어디 따로 했더라. 요거를 참고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5개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여기는 왜 3개로 나왔나요? 하는데 자, 아이고 이게 왜 파란색으로 됐어? 자, 교역자의 구분은 5가지예요. 자, 교역자의 구분은 5가지. 근데 저기서 질문하는 게 있죠? 교역자의 자격과 신분 이건 3가지다는 거죠. 참 말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 같다. 참 뭐 이런 게 다 있냐? 내가 이런 걸 왜 공부해야 하냐? 이거 공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중에 연애 총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애 총무가 되면요. 연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바닥처럼 보게 되고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꿈은 크게 가지세요.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정치 속물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크게 가지세요. 네. 이런 거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참 좋아요. 참 안타까운 건요. 교리화장정에 대한 공부도 진급과 나중에 수련목을 합격하고 담임 전도사가 되든 단독을 하든 수련목이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리화장정도 참 공부하면 되는데 진급과정 되면 교리화장정을 또 공부하지는 않아요. 참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참 이게 좀 저는 재밌거든요. 나만 재밌나? 아무튼 그래요. 자, 10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연의 직무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22년 출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죠.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2번 문제 1번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연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딱 봐도 맞는 거죠.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네, 이게 심사죠. 그래서 매년 3월 초쯤에 아마 각 연회마다 매년 3월 초쯤에 자격심사 품행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합니다. 거기 가서 심사를 두 번의 한 번 여기 보면 두 번의 심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수련목 합격하면 안 돼. 그래도 이게 또 교리화장정 시험 내용에도 한번 참고해 보는데 요거는 뭐냐 논문에 대한 심사. 논문을 어떻게 썼고 네 논문이 무슨 생각으로 이 논문을 썼냐? 네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열어보자 하는 거. 이 품행은 평소 심성? 아무튼 평소 행위에 대한 심사. 그래서 일부러 좀 갈구기도 해요. 니 왜 뚱뚱하냐? 뭐 니 왜 이렇게 못났냐? 물론 그래도 뚱뚱하다고 탈락시키진 않아요. 일부러 살짝 갈구죠. 너 왜 그러냐? 그걸 그렇다고 넘어가지 말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잘하는구나 하죠. 물론 기분은 나쁘죠. 하지만 거기서 빡치지 마세요.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고 혹시 그 사람이 감독 선거 나올 때
투표로 항의하세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일부러 그렇게 품행심사를 이 사람의 인격을 그래 평소 인격에 대한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단독을 하든 수련목을 하든 선교사를 하든 이것 때문에 좀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3번. 준혜연은 연애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다. 요거는 정확히 준혜원은 연애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근데 여기서 발언권은 연애에서 자신의 뭐랄까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의결권은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게 나나? 가부를 묻는 상황에 의결하는 것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하시면 손들어요. 뭐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럼 준혜연은 원래는 아무튼 정답은 원래 3번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 준혜연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 그럼 4번은 적으면 당회 구역회 지방 연회 추사가야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맞는 거야. 아무튼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웬만한 모든 문제는 연회 준회원의 직무 중에 보면 요걸 가지고 원하는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다가 맞는 말인데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걸로 바꿔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연애에서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기가 되는 이유를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연애에서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 전도사 자격이 없는 전도사입니다. 누가 딱 의견을 제시했다고 잡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전도사가 최후 변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발언권이 없으면 이것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최후 이게 좀 내려야지 좀 아이고 보이겠군요. 에 대한 최후 변론에 대한 발언권에 대한 발언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는 발언권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신욱 전도사 이신욱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감리교에서 전도사로서의 자격,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손들고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 저 사람은 퇴회시켜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 했다고 봐요. 진급 과정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발언권도 없다고 봐요. 그럼 최후 변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언권은 있는 거예요. 그런 발언권이에요. 저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최후 변론권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디 써 있어? 저는 요거를 사실은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후 변론권이라고 그냥 좀 웃자고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최후 변론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최후 변론권이라고 일부러 적어놨다고 진짜 최후 변론권이라고 정답에 적지 마세요. 그렇게 묻는 문제도 없겠지만 그냥 요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준혜연에 대한 직무 물어보면 10중 8구 요걸 가지고 꼬거나
바꾸거나 할 내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별표 3개, 돼지꼬리, 땡땡,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알아서 공부하실 거라고 믿어요. 야, 내가 문제 나올 거 하나 쪽집게 찍어줬다, 진짜. 이건 쪽집게 나온다, 진짜. 자, 103번, 2017년도. 자,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것은 조직부 행정법에서 연애 직무, 준회원의 직무에서 준회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한 1번씩 체크해봐죠. 연애에서 파송하는 교육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아까 거랑 똑같죠? 야, 이거는 또 아까 나왔네요. 이거는 근데 이걸 꽂진 않았네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준회원은 연회에서의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당회, 구역회, 지방의 연회에서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 근데 1, 2, 3번이 다 맞아. 그럼 그냥 4번이 정답이지. 예. 근데 이 4번 총회에서 정하는 연수과정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게 아리송송하죠. 근데 딱 보면 1, 2, 3번이 다 맞아. 그러면서 4번이 틀린 거지. 근데 그럼 이 4번은 무엇이냐? 4번은 뭐냐? 4번은 정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지 나중에 정회원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지 감리사, 감독회장의 뭐라고 해야 하나? 도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뭐라고 하지? 전문 용어로 뭐 좀 멋지게 쓰는 용어가 있을 텐데. 아무튼 요것도 안 하고서 뭐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 그거 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쪽은 2016년도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다. 아니죠.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근데 저는 이걸 발언권으로 일부러 농담하게 최후 변론권이다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서 나온 발언권이다. 그러니 괜히 혹시나 해서 야, 교리과정에 발언권이 있잖아 하니까 괜히 연애 사업에 괜히 감독님과 목사님들이 얘기 나누는데 저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준회원 주제에 깝치지 마시고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준회원들 모여있는 그 석에서 그냥 거기서 친구들끼리 핸드폰 게임하고 계세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 출석 체크하고 몰래 뒤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그냥 준회원 동기들끼리 그냥 커피 마시고서 놀고 계세요. 그냥 괜히 거기 나와서 발언권 있으니까 연회에서 정하는 거기에서 내가 발언해야지 이렇게 놔두지 말고요. 이 말의 뜻은 진짜로 핸드폰 게임 하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진짜 수련목에 합격하고 진짜 준회원에 허입하고 연애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것도 진짜 핸드폰 게임 하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죽자고 담배는 드는 사람 없겠죠. 자, 군목사관 후보생 이건 말 그대로 군목이죠. 그리고 국외 선교사 군목과 선교사는 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한 수를 받는다. 이건 우선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담임 전도사 그리고 수련목회자들은요 서리 전도사 플러스 준회원 1 플러스 준회원 2 그 다음에 정회원 돼서 목사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전도사라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군목과 선교사들은요, 얘네들도 똑같은 과정은 있는데, 이 서리전도사 때는 전도사인데 준회원 1년차 때 목사 안수를 받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 차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야? 근데 연급은 똑같아요. 그래서 딱 이제 나는 수련목, 내 친구는 선교사 했는데 둘이 연급은 같아. 근데 쟤는 목사 안수를 받았네? 그래서 꿀릴 걸 없는데 연급은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냐 하면 군목이나 선교사는 감리교의 틀을 벗어나 타 교단 혹은 타 종교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고 생활하는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사의 직분보다 목사의 직분으로 활동해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급이 맞으니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그냥 군목과 선교사라는 제도는 감리교회 소속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 이름으로 살지만 감리교회에서 틀을 벗어나 타 교단 혹은 타 종교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사의 직분으로 가면 속된 말로 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이 좀 맞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 차별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직분에 맞게 현명하게 결정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이거까지만 하나만 하는데, 군목과 선교사들은 소속교회 활동을 해요. 근데 준회원 1년부터는 파송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파송. 이게 좋겠네. 군목들은 군부대로 파송, 선교사는 선교지로 파송.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소속교회 바깥으로, 요렇게 되거든요. 서리 전도사 때는 소속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 서리 기간 동안 잠깐 훈련을 받고 1년 정도 훈련 받고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그 소속교회 밖으로 파송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는 목사 안수로 받고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군목하거나 선교사거나.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좀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군목하면 좀 감리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좀 엘리트 같은 느낌을 좀 주는 느낌이 좀 있었긴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10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문제? 이거 5문제인데 벌써 20분이 지났어. 이거 참 말이 많아. 자, 다음은 연애 정연 허입, 최근에 나왔어요. 허입 자격에 관한 문제다. 틀린 것은.
자,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파송한 개척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를 합격하니, 과정고시를 다 끝내야지 준회원 과정이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는 거죠.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천거로 연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이건 잠깐 패스. 직무 수행이 될 정도로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 보증한 사실이 없는, 이거 사채했냐 말했냐 그러죠. 그러니 근데 이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천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마 다른, 이거 아마 3번은 이거 아마 총무 혹은 그와 왜 다른 직분에 관한 내용인 듯.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튼 연애 총무는 연애 정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내가 일일이 찾긴 힘들지. 아무튼 딴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연애 실행부에서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자, 10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제가 그냥 문제를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뭐뭐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그냥 제가 답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육자연금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이제 교육자연금법이 고갈돼서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내용이 신생조항이 통과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해라 라는 내용이 통과돼서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정착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정착되고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돼야죠. 근데 어느 정부든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면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화가 날 듯. 나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금 몇 년째 넣고 있지? 가만, 내가 2017년부터 넣고 있으니까 5년 넣고 그 전에 3년 정도 넣었으니까 내가 지금 8년 넣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8년 넣고 있는데 앞으로 12년만 넣으면 내가 노후에 대한 것은 이제 교회에다 이제 부담 안 맡기고 후임자는 내 맘대로, 후임자는 거기에 부담 안 주고 정할 수 있다. 부담 안 주고 세우는 데는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부가 와든 내가 받아야 이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면 그놈 용서 안 할 거야. 어떤 대통령이든 용서 안 할 거야. 기도하면서 내가 화를 낼 것 같아.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 가지고 건드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삐질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드지 마. 내가 받아야 할 거. 나 노후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제 개인적 생각인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노후 자금을 챙겨주면 참 좋겠지만 수련목 합격하거나 단독 목회하면 뭐 돈이 안 돼서 뭐 하라고 내가 강요를 못 하겠는데, 수련목 합격하면요 적금이든 뭐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은퇴 자금을 좀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조금씩 모아두시고 주택 청약도 들고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뭐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국민연금 8년째 넣고 있고 주택 청약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옛날 아파트 증여받은 게 좀 생겨버려서 전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진 않고 교회에서 이제 은퇴도 뭐 교회에 부담 안 주고 저는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넣고 이제 마누라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겨서 마누라 것까지 국민연금 넣고 그 다음에 교육자 응급법으로 뭐 좀 넣고 노령연금 좀 몇 개 받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부유하게는 안 살아도 어떻게든 그냥 먹고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물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 너무하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어디 뭐 손 벌리지는 않고 어디 뭐 괜히 뭐 근심하지는 않을 정도로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옛날 아파트긴 뭐 1억은 안 넘는 옛날 아파트긴 했는데 혹시 뭐 재개발이 만약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 재개발돼서 고가로 팔리면 좀 하면 뭐 그걸로 해서 하면 좀뭐 하면 노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는 좀 저는 저기 일반 대학교 출신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출신이었고 저는 좀 군대를 산업체 요원으로 좀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좀 학자금도 이미 다 정리가 됐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 자랑 같은데 이 영상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잘 미리 정리해놓고 이 세계로 뛰어들었죠. 이 세계로 뛰어들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만큼은 아니고 부모님 손 빌릴 수 있으면 빌리신데 저는 뭐 부모님 아버지께서 목회자셨지만 뭐 저한테 뭐 준 게 있나요? 오히려 제 돈을 좀 많이 사놓지 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이 가져가셨던 것 같은데 물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 좀 하셨지만 뭐 주고받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뭐 아무튼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받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께 많은 걸 안 준 것도 아니고 뭐 한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보기엔 준비해야 돼요. 지금 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적금도 미리 드시고요. 이제 수련목도 이제 법으로 이제 저기 뭐야 그 시행세칙으로 이제 한 200만 원 이제 되는 시대까지는 됐으니까 좀 물론 뭐 교회학교 애들이 좀 전도사님 밥사 떡볶이 먹고 싶어요 짹짹짹짹 그러겠지만 저한테도 그러고 있거든요. 짹짹짹짹 그러겠지만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요. 미리부터 노후에 대한 은퇴에 대한 준비하세요. 하세요. 괜히 그러고 나서 노후 은퇴할 때쯤에 불안감에 떨지 마세요. 제가 처음으로 수련목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노인네. 이제 은퇴해서 힘이 없으니까 내가 노인네라고 할 수 있지. 자, 다음 문제 108번. 감독은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좀 우리 주변에 협동회원이라는 사람은 많이 없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협동회원이라는 걸 저도 연애해서 하다가 저기 저 사람 협동회원이래. 그래? 하고 딱 두 사람 봤어요. 근데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참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맞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그러면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외우세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렇대요. 허입한 협동회원인 허입 당시 그러니까 협동회원이 연애 허입했을 때 그때 당시 교회밖에 파송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로 파송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 문제. 기관 목사는 각 기관의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 교회 파송을 받는다. 그렇죠. 기관에다 파송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 소속도 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과 동시에 기관 일도 동시에 하니 이중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지방 소속 교회 목사를 잘못 만나면 교회 일도 하고 기관 일도 하고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0번.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 과정은 몇 년이냐? 이건 외우세요. 7년. 박사 과정은 10년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유학기간은 총 10년의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 그러니까 딱 이 기간이 지났는데 딱 경과했을 때 1년 이내에 파송, 소속을 두지 못할 경우 넌 미파 처리된다. 소속이 없는 미파 처리다. 자동적으로 그냥 딱 미파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 넌 유학을 갔다 와도 총 10년이 경과되면 됐는데 너 소속 없이 계속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너는 미파 처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년, 10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넘어갈게요. 갈 길이 멀어요. 자, 다음은 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 처리에 대한 문제. 자, 이거 유학에 대한 문제는 2022년.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죠? 2018년도엔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네요. 잘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국외 거주 교역자에 대한 인사 처리. 말 그대로 유학이죠? 유학에 대한 건데 맞는 것을 고르라. 자, 교역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출국 전에 소속연의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이건 유학이 아니라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6개월 이상 나갈 때 그때네요. 국외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월 1월에 소속연의 감독에게 장정 표류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데 이것은 유학은 아닌 것 같네요. 국외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월 1월 소속연의 감독에게 장정 표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너 왜 국외에 있는지 특별한 이유를 대라. 자,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는 5년, 석박사는 7년인데 아까 제가 말했죠? 석사 7년, 박사 10년이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근데 맞는 걸 고르는 걸까? 자, 유학 기간이 총 7년을 경과하니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유학 기간은 10년이었어요, 아까. 자, 내용 아까 기억했죠? 그럼 3번과 4번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거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우선 정답은 제가 2번이고요. 요 내용이 이거는 교리화장정 실제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어차피 늦어진 거? 제가 예전에 말했죠. 기독교 대한감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리화장정. 아이고 인터넷이 늦어요. 자, 몇 단이죠? 조직과 행정법 288 조직과 행정법 288이죠. 이렇게 해서 찾기 버튼 눌러서 288을 검색하면 됩니다. 거기서 보면 아까 문제 내용이 뭐였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6개월 이상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보일 때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가 안 되냐? 자, 교역자가 3개월 이상 어쩌고저쩌고 할 때 1년 이상 체류자는 휴직 처리한다. 근데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출국 전에 소속연의 감독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네, 아까 보니까 6개월 이상 물었지만 여긴 3개월 이상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묻는 건 하나 6개월 이상은 사실상 묻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 1번은 사실상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네.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소속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이 안 도와주면 넌 안 못 나가. 야, 이거 은근히 속박받는 인생이네요. 생각해보니까요. 은근히 참 속박받는 인생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은퇴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원에서 은퇴한다. 교역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자원은퇴할 수 있다. 네, 자원은퇴가 65세죠? 연회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자원은퇴할 수 있다? 목회 중 사고로 중증 장애가 발생하여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는 연회작업심사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 공상은퇴를 할 수 있다. 예, 우선은 요거는 은퇴 부분에 대해서 연회자격심사위원회 자, 은퇴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여야지. 보이길 바래요. 은퇴에 대해서는 은퇴는 만 70세 3월 말 기준입니다. 3월 말 기준에 3월 말 기준에 만 70세 때는 아무튼 은퇴, 만 65세 되면 자원은퇴, 그리고 연급이 그 연회회원 30년, 정연 30년째 되면 너 맘대로 은퇴할 수 있다. 그리고 공상은퇴는 연회자격심사위원회 결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진단서 받으면 은퇴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만 73세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역자 그 응급비를 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분들이 은퇴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은퇴하든 안 하든 했다고 해서 뭐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뭐 저는 뭐 별로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하는데요. 뭐 왜 그렇게 그분들 은퇴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난리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은퇴를 지금 하든 말든 그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면 된다. 자, 조직과 행정법도 교육자의 은퇴에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육자는 당해 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교육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있다. 35년 이상 된 이는 아니죠. 30년 이상이죠. 연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것도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거 하나만 외우면 그냥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교역자 은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3월 말 기준이죠. 한때는 이걸 12월 말로 고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정상으로는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걸 굳이 뭐 3월 말 해갖고 이렇게 교회를 복잡하게 해야 하느냐, 후임자 기준으로 맞추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못 고쳤대요. 누구의 입김이 더 셌을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65세가 이상이 되면 자원은퇴할 수 있다.
그렇다면 B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답이 되겠네요. A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 B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정답인 4번이 정답인 거죠. 두 개만 확인하고도 다 맞췄네요. 그래도 C와 C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목회 중 사고로 인한 중증 잔해가 발생한 목회가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으니 대학 병원 진단서 첨부는 연애실행부위원회 결의를 받아 공상은퇴할 수 있다. 자, 아까는 자격심사위원회인데 근데 연애실행부위원회 결의네요. 연애회원으로 20년 이상 한데 그렇지, 이건 틀린 거였지. 연애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은퇴 아니죠. 30년이죠. 은퇴한 교역자는 원로 목사라 칭하며 연애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그렇습니다. 네. 쉽죠? 이것도 요것만 그냥 외워두면 다 만사가 오케이일 것 같아요. 자, 교역자의 신분 처리에 대한 것에 틀린 것은 요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혹시 모를까 갑작스런 종류에 대한 예시로 이것도 교역자 신분 처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거 있죠. 요것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기 편하게 요것만 외우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자, 미파에서 2년 지나면 휴직, 휴직에서 4년 지나면 퇴회가 되죠. 그러니까 즉 소속 요청한 상태로 6년 지나면 너는 감리교에서 빠이짜이찌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이짜이찌엔이 뭐 어디서 나온 말이지? 내가 왜 입에 뱉네요? 자,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한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직한다.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보통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파송이 나중에 감독이 도장을 찍지만 옛날에는 감독이 강제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호원파, 성화파 거기서 대판 싸우던 시절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제 감독한테 올리고 감독은 도장만 찍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감독이 도장 파송할 경우는 보통 이제 청빙이 완료된 걸 이제 도장만 찍는 정도지. 나중에 이제 감독이 청빙이 완료된 걸 도장 안 찍어 이렇게 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요즘에 이런데 이게 아무튼 아직까지는 사문화법으로는 좀 있어요. 아직까진 가만. 아직까지 있어요. 미파된 애는 미파될 때 당시에 지방에 속하여 지방의 회원권을 가진다? 아니죠. 지방의 이 미파됐을 때는요, 소속을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방의 소속을 두는데 지방의 회원권을 두지 않아요. 자, 4년간 계속 정직이거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맞죠? 휴직된 사람이 4년이 지나면 퇴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외워두면 아마 교역자 신분 처리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파된 사람이 아무튼 회원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교역자 신분 처리에 관한 내용 중 다음에 대한 빈칸에 알맞은 것은 본인의 요청이나 몇 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그건 2년이죠. 근데 앞부분에 2년짜리는 정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B건 몇 년간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그러니까 요거 표만 그냥 외워두면 요 문제는 만사 오케이. 제가 보기엔 내가 표를 만들어도 참 잘 만든 것 같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어디 패망 한번 당해볼까요? 농담 좀 해봤어요. 아이. 자,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교역자 신분 처리에 관한 문제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번엔 틀린 걸 고르는데 교역자 신분 처리에 대한 문제는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본인의 요청이나 5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틀린 거잖아요. A 틀렸죠? 자, 그럼 A가 들어있는 건 다 정답이니까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C, D도 어차피 볼 것도 없고 그럼 B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한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사문화되긴 했지만 이건 맞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러면 B는 맞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고 그럼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C와 D도 한번 볼까요? 2년간 계속 정직이거나 휴직된 이는 퇴직시킨다. 아니 2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미파된 애는 미파된 당시 지방의 소송으로 모든 회원권은 유지? 아니죠.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라고? 유지? 뭘 유지한다는 거지?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 자, 이임 또는 사임 후 며칠이 지나면 미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그냥 요건 외워두십시오. 90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잘렸고 쫓겨났어.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나는 미파가 됩니다. 그래, 3개월까지는 외워둬야 하나? 그럼 이걸 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게 어쩌면 더 맞는 것 같네요. 사임, 해고, 해고, 해고는 너무했나? 이임. 무슨 마이너스 23%까지 가? 사임이라고 하죠. 이게 더 맞는 말 같네요. 이걸로 다 바꿔놔야지. 아이고, 이게 더 맞는 말이 가깝네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아니야, 이것도 90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90일로 해놔야지. 또 이거 가지고 또 이것도 한 달이 또 어떤 건 31일이다 어쩌다 저쩌고 또 외우고 또 이것도 저 뚱땡이 또 잘못 알려줬다니 어쨌다니 저놈 책임져라 뭐 이런 말 나오면 뭐 너 잘못했다니 어쨌다니 뭐 그런 얘기 또 나오면 뭐 이거 저놈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문서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어쩝니까? 참.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50분이 넘어가네. 딱 제가 결의한 게 생각한 게 있어요. 영상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감리사의 자격을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요, 이 표를 이거는 이것도 좀 합치고 이걸 내가 왜 두 개로 나눠가고 이걸 또 귀찮게 또 했는데 합칠 건 합치자. 이것도 이참에 이렇게 됐고 또 합칠 건 합쳐놓으면 만사 등튼. 자, 요거는 요 표를 좀 외워두면 만사가 다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감리사 자격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한 거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또 말을 이게 또 관종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참 다 필요 없긴 하지. 요것만 외워두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우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어? 자, 감리사, 연예감독, 감독회장. 임기는 2년, 2년, 4년, 2년? 2 years, 2 years, 4 years. 연급은 12년, 20년, 25년. 해당 지역에서 각각 4년 이상씩은 있어야 돼요. 감리사는 해당 지방, 연은 해당 연에서 각각 4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만약 제가 지금 대전 동지방인데 내가 대전 동지방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 나 감리사 출마해야지? 안 돼요. 그리고 연수 과정, 아까 정연 2년 정연 연수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2번 이상, 4번 이상, 4번 이상. 그리고 입후보, 감리사는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번, 4번까지 해요. 욕심쟁이 우후훗이죠. 그 사람은. 자, 근데 연예 감독과 감독회장부터 2번까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남부연에서는요 2번째 출마하면 동정표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그랬던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떨어지신 분이 다음에 출마만 하면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좀 놀고 있긴 합니다. 비밀.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난 몰라요. 아마도. 자, 그리고 감독회장도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나 이 조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지고도 출마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할 거면 감리사도 하지.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 부동산이나 뭐 그런 것들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 편입 한 번 안 돼서 남부현에서 어떤 한 감독님께서 선거 무효가 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게 짝이었지만 한번 그랬더래요.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서 다시 감독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랬다고 합니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리사의 자격에 옳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정연으로 계속 무후하게 12년급 피라고 회기를 마치니. 아까 제가 말했죠. 연급 12년.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심의원이 아니죠. 4년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최근 2년간 자립교회 다님자. 근데 아마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동산의 유지단의 편입 등기, 그리고 총회가 정하는 연회종
정한 연소가는 2회 이상 필요한 사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15년, 18, 19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이런 전략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만 그냥 딱딱 외워두면 특별히 순간 에러 걸린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가만 이게 많이 남았나? 이거 많이 남았네. 지금 영상이 1시간 됐거든요. 많이 남았나? 오, 많이 남았네요. 제가 말이 많아서 몇 문제 못하고 했네. 자, 그냥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영상 또 찍죠. 그 참 시험 끝날 때까지 다 할 수 있으려나? 한국감리세교에서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거라도 뭐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아,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 한국감리교에서 좀 찍었는데 그걸로도 한번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찍었던 한 교리화장정 영상은 법 개정된 거 전이라서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더니 교리화장정 먼저 할 거 그랬나.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내일도 좀 시간 되면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격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